자, 오늘 할 내용,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도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복잡한 내용을 다룰 거를 염두에 둬서 굉장히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어떻게 혼동하지 말라는 거를 정리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지금 우리 이제 뭐 하냐면,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요거는 뭔가 하면 핵심은 뭐다? 전류 도선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전류 도선 간의 상호작용하는 이런 상황을 뭐라 그랬냐면, 이런 상황을 자기장 그랬어요. 자기장.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를 구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상호작용이니까 사실은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X축, Y축, G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근원전류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에 I인데 IS라고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가고 있어. 이쪽으로. 여기에 IT가 흐르는 전류 도선이야. 그러면 실제로 뭔가 하면 얘는 이 IS의 영향을 받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요게 IS가 있는 요 도선이 자기장 형성을 근원 전류 도선이라고 얘기하고, 근원 전류 도선이라고 하고, 요 청색으로 표시한 얘를 뭐라고 했냐면, 요거의 영향을 자기장의 이제 잘 혼동하지 않게 내가 정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호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정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구별해서. 그러면은 뒤에 가서 안 어려워요. 혼동하지 않고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시험 전류 도선이에요. 시험 전류 도선. 그런데 어떻게 가냐 하면, 최종적으로는 얘가 시험 전류 도선이 받는 게 힘이에요. 힘. 자기적인 힘. 자기력이에요. 자기력. 마그네틱 포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최종적으로는 F를 볼라 그래. 힘이에요. 자기력이 힘이야.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뭐를 많이 할 건가 하면, 실제로는 얘하고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호작용하는 것을 다 담은 게 뭔가 하면 F예요. F. 힘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기엔 너무 버거워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시험전류 도선은 이렇게 놔두고, 요 녀석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하나 만드는데, 그거를 자개 강도라고 정의할 거예요. 자개 강도. 내가 칼라를 쓰는 이유를, 의미를 여러분들 캐치하면 좋겠는데, 이 자개 강도는 순전히 뭐가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근원 전류 도선이. 그럼 여기다가 뭐를 반영하면 까만 색깔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여기 F라고 하면, 요거까지 이렇게 합쳐서 가면 요 까만 것까지가 가는 거예요. 까만 것까지. 그런데 요 자개 강도는 뭔가 하면 요 근원 전류 도선의 영향이 거의 다인데, 그 대신 뭐는 살짝 하나 반영하는가 하면, 시험 전류 도선이 들어올 걸 생각해서 여기다 더하기를 관측점이라는 거는 반영한 거예요. 관측점. 그러니까 관측점에서 자개 강도를 알면 요거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전체를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다시 조각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많은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문제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든지 어디 가서 평가를 당하든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건가 하면, 실제 시험 문제는 자개 뭐뭐뭐뭐에 의한 자개 강도를
구하라 이렇게 된 게 문제든지 또는 이걸 구하는 일이 굉장히 큰 주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학을 하거나 과학적으로 응용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뭘 하는가 하면 아니 자기강도 구해서 뭐 할 건데 그지? 자기강도 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여기 자기장 내에 영향을 받는 시험 전류 도선이 있으면 걔가 받는 힘이 최종적으로 응용을 생각하면 응용은 뭔가 하면 이 자기강도 또는 자기장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 그러는 거야. 그럼 그때는 뭐예요? 시험 전류 도선이 받는 힘 이렇게 찾아오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다가 그럼 이게 구하라 그러면 여기 뭘 구하는 일을 하는가 하면 H벡터라는 것을 구하는 일을 할 거야. H벡터는 마치 이제 단위가 암페어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진 자개강도야. 근데 이거를 전기장으로 대비시키면 전기장에서는 얘가 뭐였냐면 이 벡터였어요. 전개강도라는 거였어. 근데 전개강도 단위가 뭐였더라? 볼트 퍼 메타의 단위를 가졌어요. 그죠? 대비시켜서 가는 게 공부하기 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좀 1학기 거는 머릿속에 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것이 뭔가 하면 시험 전화였어요. 그죠? 시험 전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한 기억을 거꾸로 되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알면 이 전화가 받는 힘은 어떻게 하면 됐어요? 이 벡터 지금 구해놓은 거에다 뭐 곱하면 됐어요? 시험 전화의 전화량 QT만 곱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죠? QT만. 그럼 여기도 그런 일로 가는 걸로 정리를 하는 중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F벡터는 지금 여기 구해놓은 H벡터에다 뭔가를 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거기 앞에 나오는 거에 뭔가 하면 여기 전하도 어떻다? 전하가 두 개가 있으면 최종 힘은 어떤 힘이다? 밀어내든지 땡기든지 힘이다. 그죠? 부호가 같으면 밀어내고 다르면 땡긴다 그랬다. 그죠? 그런데 자기장도 똑같이 이 전류 도선이 있으면 우리가 H벡터라는 것을 표시하긴 했지만 전류 도선끼리 어떤 거다? 밀거나 땡기거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H벡터라는 게 좀 복잡하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 벡터라는 것은 근원 전하가 QS가 있으면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요 힘이 땡기든지 밀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요 자기장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렇게 전류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형태로 되는가 하면 전류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의 H벡터가 생기는 거야. 회전하는 벡터.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요 이름을 방향전개라 그러고 방향전개라고 하고 요거는 뭐라고 하면 좋겠냐 하면 회전 방향 자개 이렇게 해놓으면은 밀든지 땡기든지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전 방향 또는 회전의 성질을 가진 회전성 자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뭘 곱했다 그냥? 시험 전화가 얼마인지 QT만 곱하면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시험 전화 대신에 뭐가 올 거야? 시험 전류가 오겠죠. 그죠? 여기다 오는 게 수식을 조금 당겨서 공간을 내가 더 확보했는데 F벡터는 마치 이렇게 생겼어요. 시험 전류 도선이 있으면 시험 전류 도선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따라서 청색으로 바꿀까? IT, DLT의 크로스 벡터를 해서 곱하기를 이렇게 해주면 비록 벡터 곱으로 만들어 놨지만 잠깐만요. 오늘 컴퓨터가 조금 이상하네. 녹화가
이렇게 녹화에 문제가 생겨서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놓으면 단위가 안 맞아서 여기에다 뭐를 또 붙이냐면 매질에 자성계술 이렇게 붙여야 맞아.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조금 따라오기 편하게 한 번만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요거의 단위가 뭐예요, 여러분들? 요 QT의 단위가 쿨롱의 단위인데 했던 거예요. 페르트하고 볼트하고 곱한 것 같은 거야. 페르트하고 볼트하고 Q는 CV 이렇게 해서 여기도 요거를 이렇게 당겨오면요. 마치 뭐 같은 건가 하면 자기장에서 전류도선을 마치 전화 덩어리 같이 작은 전화 덩어리 같이 자기 덩어리 같이 얘기하면 얘가 마치 Q의 M 같이 보이는 거예요. QM 같이 마그네틱이라 그럽시다. Q 마그네틱. 그럼 얘는 단위가 뭔가 하면 단위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얘는 헨리 곱하기 암페어가 돼서 여기는 페르볼트하고 비슷해. 요거는 Q는 CV 같은 거고 여기는 Q는 L 곱하기 I 같은 인덕터 L I 같이 요거를 뭐라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쿨롱이라 그랬는데 요 단위는 요 헨리 곱하기 암페어 단위를 뭐라 하냐면 웨버라고 하는 단위가 돼. 웨버라고 하는 단위. 그래서 이걸 연동해서 이해하면 나중에 쉬워서 내가 요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한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우리가 자기장을 다루는 일을 막 하고 처음에 도입부를 비오사버를 치까지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로 받거나 정작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자기강도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강도는 지금 뭐의 영향만 반영한 거다? 지금 얘기하기를? 근원전류도선의 영향만 반영하고 근원전류도선에다 조금 더 하나 붙였다가 뭐죠? 관측점이 어떤 건지. 그럼 시험전류도선은 적용했다 안 했다? 적용하지 않은 지표. 그럼 시험전류도선의 영향을 마지막에 반영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 반영해 요렇게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곱해주면.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가는 중이에요.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가지 용어를 내가 여기다 F라고 했는데 F라고 하면 혼동될 수 있어서 몇 가지 용어를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혹 지금 또 뭐 수식이 많이 나오면 멘붕 상태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식을 내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걸 소환을 해야 돼. 자, 이거 잠깐 지우고 올게요. 여기에 이제 실제 상황이 시험전류도선하고 근원전류도선이 있는데 시험전류도선하고 근원전류도선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실제 상황 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게요. 그럼 이렇게요. 실제 상황이 어떻게 생겼냐면 X축, Y축, G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근원전류도선을 이렇게 그냥 내가 그렸어. 근데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가다 보면 그림을 그리기 쉽게 내가 이렇게 휙 그렸는데 왼쪽이 조금 더 다르구나. 요게 IS가 흐르는 근원전류 도선이에요. 빨간색이 지금 근원전류 도선이에요. 잘 따라와야 되는데 혼동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전류 도선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을 IT가 흐르는 이런 상황을 보려고 그래. 이렇게. 그런데 최종적으로 뭐를 보려고 그러냐 하면 이 전류 도선이 받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선 전체가 받는 힘. 그런데 이렇게 가면 너무 버거워서 첫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이래요. 여기 전류 조각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전류 조각이 이렇게 있는 형태를 염두에 두면 이 조각이 ISDLS 곱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이쪽에 있는 이 조각을 이 전류 조각을 그러면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여기다 뮤만 곱하면 뭐 같은 거예요? 마치 자기장 덩어리 같은 거죠. 자기장을 일으키는 근원 덩어리 같은 거죠. 여기는 IT, DLT 같은 거예요. IT, DLT. 그럼 IT, DLT, IS, DLS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 접선 방향으로 가면서 달라지는 거니까 IS, DLS는 똑같은 전류가 흐르지만 요 점에서의 IS, DLS는 요쪽하고 방향이 거의 반대 같은 방향이에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전류도선 여러 개 있는데 여기는 전류도선에 IT, DLT 구하면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지만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슨 뜻을 얘기하는가 하면 ISDLS는 위치에 따라서 지금 벡터 방향은 바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ITDLT도 벡터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쯤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요 그림을 이렇게 복사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동 안 할 것 같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요 빨간 게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조그만한 조각 요거만 마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야. 요거만 있는 것 같이 해서 IS, DLS 하고 요거를 근원전류 도선 조각이라고 할게요. 조각. 그러면 요게 있는 위치가 요거 있는 위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원점에서 원점 O를 기준으로 해서 근원전류가 있는 좌표까지 가는 벡터를 요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RS 벡터라고 표시할 거예요. S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프드폴 소스 커런트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불편한 게 좀 있어서 얘를 뭐라고 쓸 건가 하면 R 벡터에 프라임을 붙였어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얘는 뭘 나타내는 거다? 원점에서부터 요 조각 가는 거예요. 그럼 요 원점의 조각은 만약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녀석이면 이렇게 가는 벡터지만 여기 있는 근원전류 도선 조각 요거를 다루면 어디로 가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R 프라임 벡터예요. R 프라임 벡터.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영역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시험전류 도선 조각이 이렇게 원래 있을 건데 요 조각이 받는 힘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그럼 여기에 ITDLT 벡터 같은 조각이에요. 그럼 여기도 요 조각이 전류는 똑같은 IT가 그러지만 요 방향 가면서 위치마다 이게 달라지니까 위치를 지정해야 돼요. 그럼 어떤 거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요 벡터를 뭐라 그러면 될 것 같아? R 벡터라고 요건 정의해. 그럼 R 벡터는 원래는 RT 벡터인데 시험 전류 도선 조각이 있는 지점인데 얘를 또 이것도 복잡해지니까 기호를 R 벡터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럼 구별해야지. 그런데 R 벡터하고 R 프라임 벡터하고는 뭔지 알겠죠? 그죠? R은 뭐예요? 관측점을 향하는 벡터. 그 다음에 RS 벡터는 뭐예요? 또는 R 프라임 벡터는 자기장을 일으키는 근원 전류 도선 조각이 있는 지점의 좌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근원전류 도선이 있는 지점에서 시험전류 도선으로 가는 방향 벡터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어. 요 벡터를 뭐라고 정의하면 대문자 R 벡터라고 표시해. 대문자 R 벡터. 그럼 대문자 R 벡터는 어디로 가는 거? 근원전류 도선 조각이 있는 점에서 어디로 향하는 거? 시험전류 도선 또는 관측점으로 향하는 벡터예요. 그죠? 그럼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R 벡터는 기호로 나타내면 뭐에서 뭐 빼면 되는 거예요? R에서 R 프라임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는 RT에서 RS를 뺀 것이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간략하기 위해서 쓰는 기호를 쓰면 R 벡터에서 R 벡터의 프라임을 빼면 어디다? 이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로 쓰지 않지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 근원전류 도선 조각에서 시험전류 도선 조각으로 향하는 벡터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지난 시간에 이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요. 여기다 요걸 쓸게요. 구별을 나중에 여러분들 해야 돼서 근원전류 도선 조각, 근원전류 도선 강조하기 위해서 컬러 또 바꿀게. 조각, 근원전류 도선 조각. 그럼 뭘 얘기하냐면 ISDLS라고 얘기하는 얘예요.
컴퓨터 어느 해야 되지? 녹화 영상을 고화질로 하는 걸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그걸 컴퓨터를 따로 지금 했는데 자꾸 세이브 모드로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서 혹시라도 녹화 안 될까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와서 화질은 지금 되게 저처럼 다 올려주는 거, 그죠? 근원전류 도선 조각에 의해 형성된, 이제 우리 앞쪽에 벡터 이런 거를 조금 내가 복습을 줄였기 때문에 이 단계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조금 시간을 더 쓰는 거예요. 형성된 자기장에 의해,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요 도선 조각이라 그랬어요, 그죠? 도선 조각, 도선 조각에 의해서 다시 시험 전류 도선 또 역시 조각은 좀 많은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전체를 다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일부, 여기도 요 일부를 조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조각, 곧 IT, DLT 벡터에 작용하는 자기력, 자기적 힘, 이렇게 하는 내가 자기력이라 그럴게요. 그럼 이걸 뭐라고 기호를 표시하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비호 사발의 법칙 같은 건데, 했더니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거 이제 나중에 요거 기호를 붙이는 거거든요. 요때 힘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가 하면 요 근원 전류 도선 조각이 어디 있는지도 중요하고, 관측점이 요점이냐 요점이 어디냐도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다 의존하는가 하면 관측점 벡터도 중요하고, 관측점의 위치도 중요하고, 그 근원 전류가 어디 있는 위치도 중요해서 의존도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했더니 요때 계산을 했더니 요게 비오 사바르의 법칙인데, 계산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밀고 당기는 힘인데, 그죠? 결론적으로는 인력하고 인력 또는 반발력인데 그걸 기호로 나타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뮤의 컬러를 바꿀게. 뮤의 IT DLT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하기를 여기다 이제 가로 열고 이렇게 할게요. 근원전류라는 의미에서 빨간색을 여기다 쓸게. 이쪽에 여기 쓴 대로 4파이 R의 제곱분의 IS DLS에다가 크로스 AR 벡터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비오 사발의 법칙.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벡터가 여기 벡터곱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복잡한 걸 머릿속에서 막 손을 빙빙 2번 돌리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이 도선하고 밀고 당기는 거니까 힘이 어떻게 될 건가 하면, 힘을 여기다 만약에 컬러가 이제 없어 혈술 써야 되겠네. 이렇게 밀든지 이렇게 당기든지 요 R 벡터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당기고 미는 게 되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썼지만 실제로는 요 힘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밀어내든지 이렇게 당겨오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 도선 전체가 받는 힘하고 혼동되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도 D가 들어있고 여기도 D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D를 2개를 붙여놨어. 그러니까 조각을 다 지금 한 거라서 다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요 기호를 알아야 돼. 내가 그래서 일부러 조각이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장으로 살짝 넘어오는 과정은 뭔가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서 요거 딸랑 요거만 가지고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했냐면 DF의 R 벡터 프라임에 해당하는 것을 요 뒤에 것만을 따로 빼서 뭐라고 가정하냐면 이거를 자기장도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얘를 H 벡터는 H 벡터인데 어느 조각? 여기 근원 전류도선 조각 조만한 거에 의해서 형성돼서 D 이렇게 붙였어. 여기 D가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강의하려고 이런 D가 두 개고 요 두 개 있으면 두 개고라고 강의하려고 안 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여러분들 전해지고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요건데 DH 벡터야. DH 벡터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요 DH 벡터는요. 이 R하고 R 프라임이라는 거에는 어떻게 되고 하나에 의존할까? 둘 다 의존할까? 얘는 뭔가 하면 R 벡터 요게 어디 있는 위치도 중요하고 요 조각이 어디 있는 게 지금 여기 미치는지도 중요해서 얘는 현재는 R 벡터하고 R 벡터 프라임 모두 다 작용하는 자개강도예요. 요거를 뭔가 하면 요거는 단위가 여러분들 단위 계산하면 얘는 암페어 퍼 메타의 단위가 나오는 자개강도야.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DH 벡터는 위치의 관측점의 위치도 다르고 근원 전류가 어느 에 있는 녀석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말로 지금 하고 있다. 기호를 그죠? 요거 계산하니까 4파이 R의 제곱분의 IS DLS 벡터 플러스 AR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일종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근원 전류 도선 조각에 의해 형성된 굉장히 자세히 쓰고 있다 그죠? 자개 강도라고 썼어. 그럼 이게 구별되죠, 그죠? 그럼 이제 요 상황을 여기 갖고 오면 요 DDF는 뭐라는 얘기인가 하면 내가 DDF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써도 좋지만 뭐다? 내가 계산해 놓은 DH 벡터에 R 벡터라는 것에다가 뭐 곱하면 된다? 또 한 칸 이쪽 1년에 크로스 프로덕트 하기를 어때요? 시험 전류 도선 조각 뮤 IT DLT 이렇게 계산해 오면 되는 거니까 기호가 훨씬 간단해졌지, 그지? 그렇지만 이 뜻은 뭐예요? 이 뜻은 위의 뜻하고 같아. 위의 뜻하고, 그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빨간 것들은 요 뒤에 있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시험 전류 도선이 반영된 거예요, 안 반영돼? 반영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파트를 여기 요 뒤에 파트를 형성하면 이런 거예요. 요 그러면 또 조각을 내서 내가 갖고 오는 거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이해하라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중에 잘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일 수 있는데 지금 이 파트는 굉장히 복잡하고 기호가 막 혼용돼 있어서 지금 이 구별을 잘 안 해놓으면 나중에 온통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이라도 좀 아는 사람은 그런 거를 교수님이 여러 학생을 많이 가르쳐 왔어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지금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 하고 이해하고 본인 걸로 좋아하세요. 자, 요게 Y축이에요. Y축. 이 중에는 수학을 잘 다루는 사람도 있지만 수학이 버거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도움이 돼. 그럼 뭐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는 청색하고 빨간색을 다 그랬지만 요 상황은 어떤 건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요 조각이 여기 어떻게 미친 여기에 DHR 요 지점에 DHR R 벡터 프라임을 어떻게 미치는 요것만 딱 나와 있는 거야. 뭐요? 요게 뭐요? ISDLS 벡터 요것만 딱 반영돼서 여기 나타난 거야. 요 DH라는 것은 알겠죠? 그런데 또 혼동할까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 식을 보니까 요 식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써먹어야 돼. 이상하게. 어떤 건가 하면 요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요식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 근원전류도선 조각이 요렇게 있으면 뭐 여기다 그릴까? 여기 그러면 너무 어져버리니까 지금 요 뜻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DH 벡터, R 벡터, R 프라임 벡터는 어떻다는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조각이 형성하는 자기장의 자기 강도는 뭐에 비례한다는 얘기인가 하면 근원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생기네? 가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핵심. 두 번째. 근원전류 도선 조각이 길면은 DLS라고 얘기하는 게 길어지면 자기장이 세게 형성되네? 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어떤가 하면 그러면 근원전류 도선 조각이 있는데 내가 자기장을 지금 계산해야 되는 지점에 자기 강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런데 여기에 벡터 프로덕트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얘는 어떤가 하면 방향을 나타내지. 이 벡터니까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 방향은 어떤 뜻인가 하면 얘는 실제로는 뭔가 하면 근원전류 도선 조각을 축으로 하는 회전 방향 성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른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여기다 쓸게. 여기에 전류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여기에 ISDL에서 내가 확대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하면 내가 요 점에서 자기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전류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뻗고 엄지손가락으로 전류를 회전성이라는 얘기 뭔가 하면 엄지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감아 들어가는 방향이 손끝이 향하는 방향이 요 벡터의 방향인 거예요. 요 벡터의 방향. 요거를 DH 벡터라고 하면 DH의 A의 파이 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파이라는 기호는 회전성이라는 뜻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인 거예요. 회전하는 방향. 요게 H 벡터의 DH 벡터의 방향이란 말이야. 그 대신에 내가 요 점 말고 요보다 더 먼 점, 이보다 더 먼 점의 자기 강도를 어떻게 해? 역시 얘도 이렇게 회전하는 원을 그리는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여기서 자기 강도보다는 여기 자기 강도가 어떨 거다? 훨씬 약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약할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요 파트만 여러분들한테 PDF로 만들어서 줄까도 생각 중인데 너무 그러면 또 자세히 하는 걸까봐 조금 망설이고 있어. 자, 다시 그럼 DH를 나중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근원전류 도선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을 개선하는 일을 나중에 여러 번 할 텐데 그때 출발점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죠? 요거는 그러면 어떻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막 세게 생기고 또 전류 도선의 길이가 길면 또 더 많이 생기고 비례해서 그 대신에 거리가 멀어지면 그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든다. 그런데 반드시 방향은 어떤 방향이다? 전류 도선이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지난 시간에 내가 이렇게 화면에 비춰준 것이 막 그려놨는데 잠깐 요걸 좀 더 한 다음에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여기 DH 벡터를 했는데 지금 요 순차적으로 1번 그림 그렸고 2번 그렸고 여기 3번 그림 그려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3번 그리면 지금 뭐만 반영하는 거다? 여기 ISDLS에 의해서 요거까지만 했어요. 그죠? 요거까지. 그러면 한 단계 더 가볼게요. 요 방향에 대해서 나중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도 자기장 계산할 때 내가 자기장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고 순차적으로 번호를 만들어서 어떻게 접근한다는 걸 가르쳐 줄 텐데 그때도 기반은 요거야. 그럼 요거 더 근원적인 기반은 무슨 법칙이었어요? 요식을 나타내는 것은
여기 있는 또는 여기 있는 비호사발의 법칙이 더 근원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가볼게요. 다시 미리 요 DHR은 어떤 거예요? 요 근원전류 도선이 이렇게 길게 있는 것 중에서 극히 일부가 여기 만드는 자기장이야. 자기장. 그러면 한 단계 더 가서 지울게요. 지워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3번 여기 했는데 4번의 그림은 어떤가 하면 아까는 이렇게 했어요. 아까는 X축, Y축, G축이 있는데 근원전류 도선 조각 요 조각에 의해서 형성되는 요 지점의 자개 강도가 뭐였다? DH 벡터였어요. 그죠? R 벡터, R 벡터 프라임 이렇게 됐었어. 그죠? 그런데 이제 1, 2, 3, 4단계로 오면서 어떤가 하면 이제는 이 근원전류 도선 조각 전체가 여기 IS, DLS에 의해서 못 받았어 오늘은. DLS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여기 DH였는데 이 근원전류 도선 전체가 다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DH 벡터를 R 벡터 프라임에 해당하는 것을 요쪽하고 여기 영향 미치는 것도 여기다 계산하고 회전성 요쪽하고 거 이 전체 조각이 다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 벡터성을 합하는 거야. 다 합하는 거. 그러면 그걸 말로 하면 뭐예요? 다 합한다 하는 거는 수학적인 기호로 하면 적분하면 되지, 그죠? 요 적분을 I 소스 근원 전류 도선 전체에 걸쳐서 다 적분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근원 전류 도선 전체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얘기는 요 속의 기호 프라임이 빠졌네. 요 속의 기호 중에서 어떤 걸 바꿔가면서 다 합친다는 얘기야. R 벡터의 프라임을 모두 다 반영해서 여기다 계산한 거야. 그죠? 요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요게 뭐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를 다 반영한 거야? 근원전류 도선 아까는 조각이었는데 여기서는 3번은 조각이었는데 이제는 근원전류 도선 전체가 만드는 걸 여기다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H 벡터인데 뭐는 적분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기호로 따지면 뭐에 대해서 다 적분해서 안 남아있게 다 반영해 버렸어? R 프라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는 R 벡터만 나와서 관측점만 남은 거야. 얘도 당연히 요거 적분했으니까 암페어 퍼 메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 요게 뭔가 하면 요거는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아까 DH식을 썼다 그러면 H 벡터의 R 벡터는 어떤 건가 하면 여기 있던 거 DH 벡터의 R 벡터 R 프라임 좀 여러분들 복잡해 보이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강의보다 지금 너무 자세히 하고 있어 사실은. 나도 휙 넘어가고 싶은데 근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자기장은 맥을 놔버린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는 거예요. 어디? R 프라임 전체에 걸쳐서 다 하는 거야. R 프라임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적분하면 이다음 얘기는 속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4파이 R 제곱분의 IS DLS에다가 크로스 AR 벡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DL 프라임 IS DLS 이걸 R 벡터 프라임 그럼 얘는 한 번 더 쓰면 얘는 인티그럴에 빨간 거에 너무 강조됐나? R 벡터 프라임에다가 이제 검은 걸로 씁시다. 4파이 R 제곱분의 IS인데 S 대신에 프라임을 주로 쓰는 일이 많다 그랬으니까 소스 커런트는 IS라고 놔두더라도 DL을 DL 벡터의 프라임이라고 쓰는 일을 더 많이 할 거야. 크로스 AR 이렇게 생겼어요. AR 그러면
자, 요걸 계산하는 일이 아까 내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문제로 받는 건 뭐 계산하는 문제 받는 거다? 이 문제, 이거 계산하는 문제를 받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받는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무한선, 그 다음에 면, 이렇게 루프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다 할 텐데, 요 일이 일반적으로 우리 받게 되는 문제야. 그럼 이거 계산하려면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에다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요 계산하려면 요 속의 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 속의 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또 보세요. 요 속의 거 계산하려고 하면 뭐 찾아와야 되는가 하면 DL 벡터의 프라임 찾아와야 되고, 그죠? 또 뭐도 찾아와야 되는가 하면 겉보기로 보이는 것만 보세요. 겉보기로 보이는 게 또 뭐가 보여? R도 보이잖아요. 그죠? R도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AR도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I 여기다 합치면 IS도 있어요. 이게 IS도. 요걸 다 구해 와야 돼.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뭐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냐면 요거는 뭐라고요? 여기서 R 벡터 요렇게 가는 게 R 벡터예요. 그죠? R 벡터는 R 관측점의 벡터 요렇게 가는 거에서 시험 전류 도선에 있는 위치 벡터 요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요 공사 미리 여기서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AR은 뭐예요? 요렇게 가는 방향의 단위 벡터 요렇게 가는 요 벡터를 AR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R 벡터의 크기를 찾아와서 R 벡터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R 벡터 여기 요거 R 벡터는 여기 요렇게 돼. 그죠? 이렇게 크기야. 크기. 그러면 여기 필요한 거 R 벡터 계산하려고 그러면 R 다 계산해 놨다. 그죠? 여기 요거를 사용해서 하면 돼. 그런데 요것도 다시 얘기하기를 요 H 벡터는 어떤 거다? 근원전류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방향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근원전류 도선을 중심축으로 하는 회전성 자개 강도. 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는 거에서 하나 더 할게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전류 도선이 이렇게 전류 I가 흐르면요, 자개 강도가 어떤 방향이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회전하는 방향이 뭐라고요? H 벡터의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내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어떤 거에서 온 거야? 요 곱한 방향 가지고 온 거야. 한번 보여줄게 좀 이따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냐면 어떤 것도 접하게 되냐면 실제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경우, 전류가 루프 형태로 원형 도선을 통해서 흐르는 경우. 그럼 이때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냐면, 자기장의 방향이 내가 오른손에 네 개 손가락을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감으면,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으면 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되는가 하면 H 벡터 방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럼 편하지, 계산은.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이해하라고 이제 새로 쓴 책에는 내 손 사진을 찍어가지고 넣었어. 이거 그림을 그려서 넣었어. 어떤 형태든지 이게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그려놨는데 수식의 근거는 뭐다? 요거다.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 방향이란 말이야. 요 방향.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럼 이제 뭘 했냐면 내가 지금 이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에서 조각이 받는 거 가지고 얘기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서 조각 중에서도 근원전류 도선 조각이 하는 걸로 했다가 다시 어디
그런 전류 도선 조각의 영향을 전부 다 합친 것까지 왔어.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복잡하죠. 그죠? 복잡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전기장보다 자기장이 좀 더 복잡한데 이런 컨셉을 알고 있으면 쉬워져. 그래도 어렵죠. 쉬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다고 아이 근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걱정할 게 아니고 모두한테 어려웠고 모두한테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그 대신에 이해하는 형태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남아있으니까. 자, 그럼 이랬어요. 아까 뭘 했냐 하면 기호로 이렇게 했어요. DF 벡터가 관측점 근원전류 도선점을 다 반영하는 게 요게 있었어요. 그죠? 요게 뭐예요? 한 번 더 쓸까요? 지워졌는데 뮤 IT DLT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하기를 이렇게 해서 4파이 R 제곱분의 IS DLS 크로스 AR 이렇게 표시하면서 요걸 뭐로 만들었다? 얘를 다시 한 번 더 쓸게요. 뮤 IT DLT 벡터 크로스 DH 벡터의 R 벡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요걸 다 적분한 형태로 요거 한 번 적분하면 DF 벡터의 R 벡터 프라임에 대해서 하는데 어떻게 적분했냐면 요 적분하기를 R 프라임 벡터에서 다 적분하면 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서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요거 보면 뮤 IT DLT는 요 적분에 아무 관계 없으니까 바깥에 놔두고 곱하기 하기를 인티그럴 DH 벡터의 R 벡터 R 프라임 벡터 요렇게 R 프라임 벡터에서 다 합친다는 얘기니까 요걸 뭐라고 정했어요? 요거를 여기서 얘기하기를 요거 다 적분한 거를 요거를 근원전류 도선 전체가 작용하는 H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가 하면 얘는 이제 남아있기를 뮤에다가 IT DLT 벡터에다가 어떻게 왔어요? H 벡터가 관측점의 것만 남아있는 이런 형태로 왔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뭐만 남아있어요? 여기도 관측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요 기호를 T가 몇 개 남아있어요. 여기 D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DF 벡터라고 하면 R 벡터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오고 요거는 설명을 말로 썼으니까 그러면 요거도 말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해볼게요. 말로 쓰면 근원전류 도선 전체가 형성한 이것도 가로에 칠까? 회전성 자기장 내에서 자기장 내에서 시험전류 도선 여기는 조각이 받는 자기력 구별됐죠? 그죠? 구별됐죠? 자, 이것도 지우고 단계를 여러 단계 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죠? 여기까지 DDF라는 기호가 있고 DF라는 기호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험전류 도선 지금은 뭔가 하면 이렇게 됐어. 요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이 근원전류 도선 전체가 이렇게 만든 이게 있어요. 이게 이게 여기다 뭘 만드냐면 H 벡터를 만들었어. H 벡터. 그럼 여기서
전류도선 조각이 이제는 이렇게 가는 IT, DLT 벡터, 요게 받는 힘이 지금 뭔가 하면 DF 벡터인 거야. DF 벡터. 구별했어요? R 벡터. DDF는 요 조그마한 조각이 여기 미치는 영향이었는데, 이게 전체에 대한 걸 다 해줬으니까, 요게 요 말을 설명한 거야. 그러면 한 단계 더 또. 기호가 많아.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다시. 거의 다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T가 아직도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데, 이제 하나가, 만약에 이럴 수 있지. TF 벡터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요 도선 좀 하나 조각, 녹에 받는 힘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전류 도선 전체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시험 전류 도선, 시험 전류 도선 전체가 받는 힘. 그럼 뭐에 대해서 적분한단 말이야? R 벡터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얘기니까, 이제 모두 다 받는 힘. 요 조각 말고, 요 조각이 받는 힘, 요 조각이 받는 힘, 요 조각이 받는 힘, 이 조각이 받는 힘, 이 전체에 대해서 다 합친다는 얘기야. 그죠? 얘를 뭐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얘를. F 벡터. 그죠? 그럼 얘는 시험 전류 도선 전체가, 요거는 답이 되냐면, 시험 전류, 이것도 말로 다 쓸까요? 근원 전류 도선 전체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 내에서 시험 전류 도선 전체가 받는 자기력이라고 하면 돼.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받는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를 받을 거다? H 벡터. 근데 공학적인 응용을 생각하면 그 힘을 받게 해야 되는지 받지 않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거니까 힘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받는 문제는 H 벡터 문제를 받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를 잠깐 먼저, 이게 이제 얘가 여기 H 벡터가, 아까 얘기한 H 벡터가 회전 방향이다 하는 얘기를 시각적으로 한번 설명해 준 다음에 다음 시간 넘길 걸 할게요. 오늘 좀 복잡했죠, 여러분들, 그죠? 나 자세히 꼼꼼하게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노트 정리하고 직접 손으로 써보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워. 일단은 내가 정리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지우고, 이제 요거 지워도 되겠죠, 그죠? 여기 지워도 돼. 그러면 여기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 하면, 지금 여기 전류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X 이렇게 할까? 이렇게 X축, Y축, 여기 G축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임의로 요게 전류가 일부가 요 전류 조각이 이쪽에 여기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원래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에 떼어내서 ISDLS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아까 뭐랬냐면 자기장은 수식으로 하면 DH 벡터는 뭐라고 했냐면 DH 벡터는 4파이 R 제곱분의 ISDLS 벡터 크로스 AR 벡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AR 벡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내가 요점이 뭔가 하면 요점이 R 벡터의 프라임이고요. 관측점을 임의로 내가 이렇게 여기를 R 벡터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벡터가 R 벡터. 이것도 또 좀 말랐네. R 벡터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단위 벡터가 AR이기도 합니다. 그죠? 녹색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펜이 다 그렇게 됐네. 그럼 이게 과연 회전 방향이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래. 아, 이렇게 생겼는데, 이 벡터 프로덕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진짜 회전 방향 맞아?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것만 하면 오늘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좌표축을 이렇게 옮겨간다 그래도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보는 거야. 위에서 내려보는 거야. 위에서. Z축에서, 그걸 조감도라 그래. 여러분들. 조감도가 뭐냐면, 조감도가 아니고, 조감도는, 지난번에 언급 아마 했을 것 같아. 세가, 이 세조자고요. 감자가 감상한다, 이런 거야. 도는 그림이에요. 요거는, 조감도는 뭔가 하면, 새가 위에서, 새가 날아다니잖아. 그죠? 새 땅바닥에 있는 새 아니에요. 위에 날아다니는 새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거야. 그러니까, 버드, 새가, 새의 눈으로 본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보면, 어떤 그림이 될 건가 하면, 이렇게, 이쪽을 X라고 할까?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쪽을 X로 할게. 여기 Y가 여기 보니까 Y 여기를 X축이라고 그럴게. 그럼 Z축은 어느 방향이야?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Z축의 방향이야. 그죠? 그런데 도선이 어디 있냐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내가 그림을 보면 요점에 여기에 도선이 여기 있어. 근데 도선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 했냐면 전류 도선이 Z축으로 향하는 것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게 뭔가 하면 요게 G축 방향으로 전류가 나란하게 흐르는 조각이 여기 있어. 여기에. 그러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요게 전류가 요렇게 요게 어느 방향인가 하면 IS DLS 방향이야. 자, 이거 왜 한다고요? 이게 진짜 회전 방향이 맞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지 않으면 외우는 게 되는 거니까 시각화해서 여러분들 그려보는 과정을 거치면 이해도 쉽고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그 과정을 한번 거쳐주는 거야. 책에 아무 데도 없으면 어디에도. 자, 그러면 내가 관측점이 어딘가 하면 그냥 요 점을 내가 위에서 보니까 요게 보였어요. 요게 보였어.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요거는 이 전류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같으면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가 다 같은 거죠. 거리가 같으니까. 그죠? 방향은 다를지라도 자기장의 세기는 다 같아. 그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걸 점으로 찍으면 요걸 중심으로 하는 녹색을 그래서 써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동심원이 되죠. 동심원이라는 얘기는 같은 반지름을 중심을 공유하면서 반지름이 같은 것을 이렇게 그린 것이 동심원이야. 동심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점이 여기 있는 점이 요 점을 여기다 내 형상화했어.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지점이 과연 그럼 어때야 돼? 요걸 엄지손가락을 요거로 앞으로 내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요 곱하기 한 게 맞냐 이거죠? 요 식으로 계산했을 때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요 식으로 계산했을 때 회전이라는 얘기는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 나와야 되냐면 이 방향이 나와야 H 벡터가 요 방향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DH 벡터가 또는 DH 벡터가. 자, 그러면 요 식을 고스란히 해보세요. ISDLS는 좀 전에 뭐랬냐면 ISDLS는 ISDGAG의 방향이라고 해서 Z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댔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돼. AG의 방향이야. 이렇게 앞으로 나와. 그죠? 앞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거나 요걸 여기 갖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는 거나 ISDLS는 똑같아. 그죠? 요걸 여기 갖고 와서 요 점에서 관측해야 되니까 ISDLS의 벡터의 방향은 요 방향이야. 방향은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편의상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AR의 방향은 어떤 거예요? 요 점에서 요렇게 가는 방향이 R 벡터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R 벡터 방향인데 입체인데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니까 요 방향이 AR 벡터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여기다 갖다 당겨와서 그러면 요 방향이 무슨 방향인 거예요? A의
AR 벡터 방향하고 같죠? 그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 방향을 보는 거예요. 전류가 ISDLS 벡터가 앞으로 나오는 이런 벡터 방향을 갖고 있고 AR 벡터는 밖으로 향하는 방향이야. 바깥으로. 원의 바깥으로. A로 방향 같이. 그러면 요 곱한 여기 빨간 거 요거 곱한 DH 벡터의 방향을 뭐냐면 ISDLS 벡터에다 플러스 AR 벡터를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요 DLS 방향에서부터 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오른손을 이 앞으로 향하게 앞으로 향하게 있다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돌리면 이 지난번에 질문한 학생도 있었고 저기 유튜브에 댓글 다는 학생도 있었는데 이 앞으로 나온 것을 이렇게 돌리면 엄지손가락이 곱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어?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가 A 벡터에서 B 벡터로 돌릴 건데 돌릴 때 이 손가락 끝이 어떤 방향이 되도록 A 벡터, B 벡터를 늘 A 벡터에서 B 벡터로 하면서 화살표 방향을 향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뭐라고요? 곱하면 거야,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나오고 있어. 그럼 이건 이렇게 가고 있어.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이 방향이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럼 요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거 회전 방향인 줄 아는지 알 게 뭐야? 이럴 수 있지. 요게 회전 방향인데 여기서는 요게 보였어, 그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럼 임의로 요점에서는 그러면 IS DLS 벡터 플러스 AR 한 게 어떻게 될까? 요점에서 자, 내가 해주고 강의를 끝낼게요. 자, 여기에 IS DLS는 여전히 요점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그죠? 이건 전류는 지금 요 방향은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근데 이 경우에 R 벡터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요게 R 벡터의 방향이잖아, 그죠? 그러면 AR 벡터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니까 이 H 벡터가 어디로 가? 요 녹색이 요게 AR 벡터야, 그죠? 그러면 곱한 DH 벡터는 어디로 가? 이렇게 오는 거지. 요게 IS DLS 벡터고 AR 벡터니까 요게 DH 벡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럼 또 여러분들 내가 두 개만 했어. 두 개 가지고는 성에 안 차.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요점을 한 번 더 해봐. 요점에. 그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가는 게 뭐다? AR 벡터이고 요점도 IS DLS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어디로 와? 이 엄지손가락이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 이 방향이 DH 벡터인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은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어떤 거다? 아, 근원전류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방향인 거예요. 그럼 내가 임의로 그냥 그 계산을 하지 않고 이 점은 어떻게 될까? 자기장의 방향이 요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오는 거고 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하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많은 그림을 그리고 순차적으로 조각을 냈는데 칠판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림이 겹쳐져서 구별이 덜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강의 필기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한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뭐 할 건가 하면 다음 시간에 이거 가지고 이제 H 벡터를 구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면 맨날 이제 좀 우리보다 이런 얘기 여기서 이거 하는데 어쨌든 외부에 가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 기사 시험이 됐든 대학원 진학 시험이 됐든 어디 유학을 가서 자격 시험이 됐든 그러면 그때 자기장은 반드시 들어가는 공통 교과목 또는 필수 교과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H필드 구하는 거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정기장 문제 내고 자기장 문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자기하고 다 이해했는지 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H 벡터를 체계적으로 1번 체계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요약하고 푸는 방법 정리하고 두 번째는 요거를 적용해서 실제로 적용해서 풀이하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근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차분하게 여러분들 동영상 한 번 더 보든지 노트 정리한 거 보세요. 내가 칠판에 쓰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노트도 같이 해야 되는데
옮겨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활용해야 돼. 내가 보니까 해상도가 높게 촬영을 해서 글자가 또박또박하게 또렷하게 다 잘 보여. 여러분들이 공부할 생각만 있으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한 1분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모두 어려워요. 자기만 어렵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짝 붙잡고 따라와야 돼. 예, 수고했습니다. 네.